괴수들이 다시 깨어나 전지구적 멸망을 눈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 고질라가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괴수 명칭 고질라는 정보 전달상 편리를 위해 모두 고질라로 발음했으며 개봉 전 공개된 정보로만 제작했습니다. 2014년 1억 6천만 달러로 제작된 영화 고질라가 전 세계 5억 2,907만 달러를 벌어들이자 제작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는 그해 7월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고질라의 원작사인 도우로부터 모스라, 로단, 킹 기도라의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유니버설 스튜디오로부터 킹콩의 라이센스를 빌려오면서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는 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활약하는 몬스터버스를 설립했는데요. 결국 콩 스컬 아일랜드가 두 번째 작품으로 개봉했고 이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가 세 번째 작품으로 등장하며 고질라 대 콩이 2020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죠. 몬스터버스를 연결하는 고리는 미지의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단체 모나크입니다. 몬스터들의 시대에서 발견과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단체는 1946년에 설립됐고 1954년 미국 정부와 함께 고질라와 시노무라를 제거하기 위해 비키니 섬에 핵폭탄을 투하했죠.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갈 무렵 파산 직전인 모나크는 스컬 아일랜드에서 킹콩과 여러 괴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999년 모나크 멤버인 세리자와 이시로 박사가 필리핀 광산 조사 중 무토의 고치를 발견했으나 이미 한 마리는 부하해 일본 원자력 발전소를 습격하죠. 2014년 무토가 다시 깨어나고 이를 알아차린 고질라가 무토와 결전을 벌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모나크는 많은 예산을 얻게 됐고 2019년 다양한 괴수들과 그들 중 왕인 고질라가 싸운다는 내용이 전개될 예정이죠. 높이 약 108m, 길이 약 280m, 9,000톤의 육중한 체구를 자랑하는 몬스터버스 속 고질라의 주무기는 방사능을 불길로 변환시킨 푸른색 화염인 아토믹 브레스라는 빔인데요. 이 아토믹 브레스의 색상이나 나오는 방법 등은 시리즈마다 제각각인데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고질라에서는 아토믹 브레스가 등장하지 않았고 최신 작품인 안노 히데아키 히구치 신지 감독의 신 고질라에서는 보라색 방사능 열선이 마치 핵폭풍처럼 도시를 쓸어버리는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몬스터버스에서 고질라는 단순히 인간의 편이라기보다는 자연의 거대한 회복력이자 균형을 상징하고 있죠. 킹기도라는 최대 높이 약 160m와 이보다 거대한 날개로 몬스터버스 최대 크기를 자부하는 생물체로 3개의 머리는 각기 인격과 지능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머리가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대장격입니다. 2016년 모나크는 남극에 얼어붙은 채로 잠든 상태의 기도라를 발견했고 비비안 그레이엄 박사는 악마는 3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기밀 문서에 이를 본 소감을 남겼는데요. 1964년 3대 괴수 지구 최대의 결전 영화에 처음 등장한 킹 기도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이무기 야마타노 오로치를 섞어 구성한 캐릭터로 고질라의 숙적 중 하나였죠. 퀸 오브 몬스터라는 별칭이 있는 모스라는 거대한 나방 모양을 한 곤충형 몬스터로 고치로 잠들어 있다가 유충이 되어 깨어나 성충으로 변태하며 날개의 무늬를 이용해 투사하는 신의 광선을 쏩니다. 2009년 모나크는 중국 신전에서 모스라의 고치를 발견하죠. 고질라 시리즈의 성공으로 도호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괴수 영화를 만들자는 목표로 모스라를 1961년 선보였습니다. 2014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페미니즘과 토착 문화주의를 내세운 홍보 문구는 물론이며 원자력에 대한 공포와 미국에 대한 반감 등 전후 일본의 모습이 포함된 영화였죠. 화라산 안에 잠들어 있다 깨어난 하늘을 나는 웅룡 로다는 날개 끝부분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산석을 달고 있고 몸 안에 마그마가 있으며 초대형 강풍을 일으킵니다. 1991년 모나크는 이슬라 데모나의 휴화산 주변에 환경조사라는 이유로 격리구역을 만들었지만 이는 로단의 방어를 위해서였죠. 로단이 등장하는 주요 장면은 2017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인근 포포카테페트로 화산에서 촬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프테라노돈 웅룡에서 따온 라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하늘의 대괴수 라돈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아소산 부근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설정됐었죠. 고질라를 연출한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하차하고 그 빈자리는 슈퍼맨 리턴즈로 세탄 어워즈 각본상을 받았으며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각본가 중 한 명인 마이클 도어티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전 작품의 단점인 고질라의 출연 분량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번 작품엔 좀 더 많은 분량의 고질라를 넣겠다고 했으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로단에게 중요한 자리를 줬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로단은 약간 불량배 같은데 그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죠. 역시 고질라의 음악감독이었던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2회 수상자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빠진 자리에는 게임 갓 오브 워 등을 맡은 베어 맥크렐이 음악감독이 합류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음악적 유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합류 소감을 밝힌 그는 유쿠베 아키라 감독의 1954년 원작 음악을 변주한 새로운 스코어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작품이 1998년, 2014년 할리우드가 만들었던 고질라 작품보다 일본의 고질라 시리즈를 의식했다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데, 제작진은 앞서 언급한 4마리 괴수보다 더 많은 괴수가 작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죠. 모나크 소속 과학자 엠마의 딸인 메디슨 러셀을 맡은 밀리 바비 브라운은 이번 작품이 영화 데뷔작입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염력을 사용하고 미스터리를 지닌 소녀 11을 맡아 스타가 됐는데요. 한편 엠마 역할에는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신령술사 로레인 워렌을 연기한 베라 파미가가 맡았으며, 메디슨의 아버지이자 엠마의 전남편인 마크 러셀 역할에는 드라마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카일 챈들러가 연기했죠. 지금은 오리엔탈리즘으로 비판받는 영화 중 하나인 게이샤의 추억에서 주인공인 사유리와 회장을 연기한 장찌이와 와타나베 켄이 14년 만에 같은 영화로 출연합니다. 모나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세리자와 에이지의 아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우선으로 삼는 인물인 세리자와 이시로 역할을 전편에 이어 맡게 되는데요. 장찌이가 맡은 일렌첸 박사 역시 3대째 모나크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고, 고대 신화를 연구하면서 몬스터들의 연구와 정찰을 맡았으며 나방의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기대평과 관람평 꼭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